김민주는 거세게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멈췄다. 그의 삶은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된 시간표와 예측 가능한 변수들로 채워져 있었다. 단 한순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기계와 같았다. 그는 서울 최고의 금융가 중심에 위치한 거대 기업 태경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오늘 아침 일찍 시작된 회의와 저녁에 예정된 중요한 투자 설명회 사이의 짧은 틈은 그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폭우는 그의 모든 계획을 망쳐놓았다. 그는 차를 버리고 가까운 건물로 피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검은색 양복 어깨를 적셨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대로변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번화가와는 동떨어진 이 낡은 건물은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묻혔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그와 낡은 벽돌 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안도감과 함께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에게 멈췄다. 아이는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였다. 아이의 머리칼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회색빛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는 빗방울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었다. 아이는 낡은 가방을 품에 안고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민주는 그의 심장이 한순간 멈춰선 것을 느꼈다. 그에게 아이는 언제나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는 사업상의 거래처 자녀들을 만날 때조차도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존재는 그에게 거부감 대신 알 수 없는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측은함이나 연민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작은 나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이는 공포에 떨거나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쳐도 아이는 그들에게 관심을 구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김민준의 차가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사업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에 둔감해지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의 조용한 강인함은 그를 매료시켰다. 김민주는 천천히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동그랗고 검은 눈동자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순수하면서도 세상을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김민주는 자신이 이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얇은 손목에 감겨있는 은색 체인을 발견했다. 체인 끝에는 낡고 희미한 사진이 담긴 작은 하트 모양의 로켓이 매달려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다. 로켓은 아이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처럼 보였다. 그 로켓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김민주는 그것이 아이와 세상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니? 그는 낯선 질문을 건넸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올려다보기만 했다. 아이의 눈빛은 그가 이 아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다. 그 눈빛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 같았다. 김민주는 비에 젖은 양복 상의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다. 아이는 움찔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들었고 아이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다. 아이의 천은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묘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를 채 태웠고 아이는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이름이나 가족에 대해 물으려는 시도조차 의미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비서인 박민철은 미팅 시간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초조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나 김민주는 그 어떤 미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세계는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집으로 향했다. 경비원은 그의 예상치 못한 귀에 놀랐다. 그는 아이를 안고 저택의 현관문을 열었다. 웅장하고 차가운 저택의 내부는 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순간 그 공간은 묘하게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그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이 작은 아이를 위한 안식처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다. 그는 한 여장인 김 여사를 호출했다. 나이가 지긋한 김 여사는 그의 냉정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충격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총수님, 이 아이는... 김민주는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아이를 따뜻하게 씻기고 먹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김 여사는 그의 차가운 명령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여느 때와 다른 미묘한 감정이 묻어났다.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따뜻한 옷을 입힌 후 김 여사는 아이를 식탁에 앉혔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다. 김민주는 아이에게 죽을 떠 먹여주었다. 아이는 허겁지겁 먹는 대신 천천히 음식을 음미했다. 그 모습은 그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아이의 조용하고 신중한 행동은 마치 그의 모든 고독과 차가움을 부수는 작은 망치 같았다. 그는 아이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고독하며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그는 아이의 이름을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이제부터 한나라고 부르자. 그는 충동적으로 말했다. 김한나, 내 딸 한나. 그의 입에서 나온 딸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에게도 낯설고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단어가 주는 무게와 따뜻함은 그가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아이의 로켓을 잠시 살펴보았다. 낡은 로켓 내부의 사진은 너무 희미해서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여인의 희미한 미소와 어린아이의 모습은 분명하게 보였다. 그의 직감은 이 사진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그것은 아이의 과거이자 그의 미래를 뒤흔들 비밀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재웠다. 아이의 가늘고 작은 숨소리가 그의 가슴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는 그에게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그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다. 아이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김민준의 저택은 한때 차갑고 공허한 공간이었지만 한나가 온 이후로 미묘한 활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조간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던 습관 대신 한나가 잠에서 깨는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한나가 아침에 좋아하는 시리얼을 챙겨주고 직접 머리를 빗겨주는 일에 서툴렀지만 기꺼이 시도했다. 그의 비서실장인 박민철은 총수의 눈에 띄게 달라진 일상에 당황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그 변화를 받아들였다. 김민주는 한나의 신원을 찾기 위해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사설 조사팀을 움직여 서울 시내 모든 파출소와 아동보호소에 한나의 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한나와 비슷한 아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세상에 한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김민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나가 가지고 온 낡은 가방과
하트 모양 로켓에 모든 희망을 걸었다. 가방 속에는 낡은 인형 하나와 얇은 노트 한 권이 전부였다. 노트에는 한나의 나이 또래 아이들이 썼을 법한 낙서와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자를 본 순간 김민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한나의 엄마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로켓에 담긴 희미한 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하려 했다. 그러나 사진은 너무 오래되어 화질이 좋지 않았다. 그는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사진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목표가 되었다. 그는 한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회의 중간에도 그는 한나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은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묻는 자신을 발견했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에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에게서 새로운 인간미를 보았다. 한나 역시 김민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거나 서툰 발음으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김민준은 아이의 작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행복감을 느꼈다. 그에게 한나는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감기 몸살로 열이 났다. 김민준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밤새도록 한나의 곁을 지켰다. 열에 시달리는 아이의 작은 몸을 보며 그는 무력감과 함께 깊은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아이의 천을 재고 해열제를 먹이는 동안 그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 밤 동안 그는 한나에게 깊은 부성애를 느끼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아이가 자신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직감을 더욱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한나의 열은 다행히 다음 날 아침에 내렸다. 안도감과 함께 김민준은 아이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유전자 분석 연구소에 연락해 한나의 DNA 샘플을 보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도 함께 보냈다. 그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그의 이성적인 부분은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감정은 이미 한나를 그의 딸로 받아들였다. 일주일 후 분석 결과가 담긴 봉투가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다. 그의 눈은 99.99%라는 숫자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휩쓸었다. 한나는 그의 친딸이었다. 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은 그에게 거대한 혼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기쁨의 순간은 짧았다. 그는 곧이어 질문에 직면했다. 한나의 엄마는 누구였고 왜 한나는 자신에게 버려졌는가? 그는 한나의 친모인 김서연의 이름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녀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서연은 이미 6년 전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바쁜 사업 때문에 연락이 끊긴 그녀를 잊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했고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그녀의 죽음과 한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김민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딸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첫사랑.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경쟁사인 송화그룹의 회장 이재욱을 떠올렸다. 이재욱은 과거 김민준의 부친과 깊은 갈등을 겪었고 현재 태경그룹을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재욱이 그의 딸을 버려지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자 김민준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다. 그는 이재욱이 과거 태경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돌리려다 실패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재욱은 그에게는 단순한 사업 경쟁자가 아니라 개인적인 원수였다. 김민준은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수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한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욱을 철저히 파멸시키고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부드러웠던 감정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이재욱이 태경그룹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이재욱의 송화그룹은 과거 김민준의 부친이 회장으로 있을 때 태경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었다. 김민준은 그 사건을 통해 이재욱의 탐욕과 비열함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 탐욕이 한나와 김서연의 비극적인 운명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져나갔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재욱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태경그룹의 최고의 변호사들과 사설 조사팀을 소집했다. 그들에게 김서연의 죽음과 한나의 행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낱낱이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명확하고 냉정했다.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점이라도 놓치지 마라. 이재욱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샅샅이 뒤져라.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속도를 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조사팀은 밤낮으로 일하며 6년 전의 사건들을 재조사했다. 김서연의 사망 기록과 당시의 경찰 조사 보고서, 그리고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다시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서연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지만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 이재욱의 송화그룹 소속 직원과 만났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재욱은 김서연에게 태경그룹의 기밀 정보를 요구했고 그녀가 거절하자 위협을 가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김민준은 이재욱이 태경그룹에 대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첫사랑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재욱은 단순히 사업상의 적을 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한 악마와 같았다. 김민준은 한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그는 한나의 주변에 가장 유능한 보디가드들을 배치했고 그녀의 모든 동선을 철저히 통제했다. 한나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을 보고 조금은 무서워했지만 김민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안심했다. 한편 송화그룹의 이재욱은 김민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한나를 입양했다는 소문을 듣고 의아해했다. 김민준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김민준이 한나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재욱은 한나가 김민준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과거 김서연을 협박하여 김민준의 사업 정보를 빼내려 했지만 실패했고 김서연은 이 사실을 김민준에게 알리려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재욱은 한나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그녀를 고아원에 버리도록 사주했다. 그러나 한나는 고아원에 도착하지 못하고 길을 잃었고 우연히 김민준에게 발견된 것이다. 이재욱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을 망치는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민준이 한나의 존재와
자신의 과거 악행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이재욱은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김민준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여 김민준이 경영위기에 처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태경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퍼부었다. 그의 공격은 교묘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는 김민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김민준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재욱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은 한나의 존재를 둘러싼 진실을 덮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일 뿐이었다. 김민준은 이재욱의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태경그룹의 재정 상태가 건재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재욱의 악의적인 공격을 비난했다. 그의 당당한 모습은 대중의 신뢰를 얻었고 이재욱의 계획은 첫 번째 단계부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재욱은 분노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태경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오랫동안 심어두었던 스파이를 움직였다. 그 스파이는 태경그룹의 핵심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이었다. 그는 이재욱에게 태경그룹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기밀 자료를 넘기려 했다. 김민준은 이재욱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지만 내부 스파이의 존재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신뢰했던 직원의 배신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김민준은 이재욱이 태경그룹에 심어놓은 스파이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는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신뢰하는 소수의 임원들과 함께 내부 조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태경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여 최근 몇 달간의 데이터 유출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연구원들의 출입 기록과 이메일, 그리고 송수신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작업은 지루하고 섬세한 과정이었지만 김민준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재욱이 태경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빼내기 위해 사용한 암호화된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그 파일은 이재욱의 송화그룹으로 전송되기 직전이었다. 그들은 파일의 전송을 중단시키고 발신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발신자는 태경그룹의 핵심 연구원인 최민호였다. 최민호는 입사 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김민준의 신임을 얻었던 인물이었기에 김민준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민준은 최민호를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민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최민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태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김민준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는 최민호의 눈빛에서 죄책감과 불안의 미세한 흔적을 읽어냈다. 김민준은 냉정한 목소리로 최민호에게 질문을 던졌다. 최민호 연구원, 최근 당신이 외부와 주고받은 파일에 대해 설명해 주겠나? 최민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민준은 그에게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최민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재욱에게 돈을 받고 회사의 기밀을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재욱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김민준은 그의 변명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배신자에게는 어떤 동정심도 품지 않았다. 김민준은 최민호를 법적으로 고발하고 그를 태경그룹에서 즉시 해고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공표하여
이재욱의 계획을 세상에 폭로했다. 이재욱은 자신의 스파이가 김민준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숨어서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태경그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여 태경그룹의 신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태경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접근하여 거래를 중단하도록 협박했다. 태경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혼란에 빠졌다. 김민준은 이재욱의 파상 공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송화그룹의 악의적인 음모를 폭로하고 신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는 언론과 대중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동시에 그는 이재욱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욱이 과거 태경그룹의 기밀을 빼내려 했던 사건, 김서연의 죽음과 한나의 유기에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욱을 완전히 파멸시킬 결정적인 무기였다. 그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전략을 구상했다. 그의 눈은 피로에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는 한나의 사진을 바라보며 힘든 싸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다. 한나는 그의 딸이자 그의 희망이었다. 그는 한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재욱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방역할 것을 직감했다. 이재욱은 더 이상 사업적인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족을 노리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김민준의 삶은 이제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 이재욱의 공격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는 태경그룹의 신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소규모 언론사를 매수하여 김민준의 과거와 가족관계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게 했다. 그 기사들은 김민준 총수에게 숨겨진 사생아가 있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재욱의 목적은 명확했다. 김민준을 사업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가 한나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김민준은 이재욱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했지만 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박민철 비서실장에게 모든 추측성 기사와 허위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팀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소송을 즉시 진행하고 태경그룹의 공식 채널을 통해 모든 루머가 사실 무근임을 밝혀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재욱과의 싸움이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재욱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한나였다. 그는 사설 경호업체를 통해 한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녀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한나를 인질로 삼아 김민준을 협박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재욱의 마음속에는 한나의 존재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친 원흉이라는 깊은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한나를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다행히 김민준은 이재욱의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한나의 경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그는 한나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모든 차량과 인원의 이동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한나의 주변에는 그림자처럼 보디가드들이 따라붙었다. 한나는 자신을 둘러싼 경호원들의 존재에 의문을 품었지만 김민준은 그녀에게 아빠가 한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김민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이재욱이 고용한 납치범들은 한나를 납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김민준의 치밀한 경호망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차단했다. 납치범들은 김민준의 경호 시스템이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견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다. 그들은 이재욱에게 김민준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했다. 이재욱은 이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직접 나서서 한나를 납치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명령에 따라 이재욱의 수하들은 대낮에 한나가 다니는 유치원 앞에서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 그러나 김민준의 경호원들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치밀한 협력과 빠른 판단 덕분에 납치범들은 한나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현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김민준의 경호원들은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납치범들은 경찰에 넘겨졌고 이재욱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애썼다. 김민준은 납치 시도 사건을 보고받고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재욱이 더 이상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이재욱과의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공격할 때였다. 김민준은 복수심에 불탔지만 그는 복수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이재욱의 모든 범죄 행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민준은 이재욱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이재욱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부하인 박민철 비서실장과 태경그룹의 최고 변호사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이재욱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들은 이재욱이 과거 태경그룹의 기밀을 빼내려 했던 사건, 언론을 매수하여 김민준을 음해했던 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나의 유기와 김서연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 모든 증거는 법정에 제출할 완벽한 서류 처리되었다. 김민준은 이재욱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고발하고 그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재욱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정치계와 법조계에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했다. 김민준은 이재욱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는 법적인 절차 외에 이재욱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밤늦도록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이재욱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가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해 지쳐갈 때쯤 잠든 한나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한나는 잠꼬대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아저씨가 나쁜 사람. 그 말은 김민준의 귀에 섬광처럼 박혔다. 한나가 말한 아저씨는 누구일까? 그가 이재욱일까? 한나가 이재욱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을까? 김민준은 즉시 한나를 깨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나는 흐릿한 기억 속에서 자신이 엄마와 함께 어떤 아저씨를 만났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아저씨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고 무서운 얼굴로 엄마를 위협했다. 한나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김민준은 그 아저씨가 이재욱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한나의 기억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한나는 서툰 그림 실력으로 이재욱의 얼굴과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 가방을 그렸다. 그 서류 가방에는 송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것이 바로 김민준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한나의 그림은 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었지만 이재욱이 김서연을 위협하고 한나를 버리도록 사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김민준은 이재욱이 송아그룹의 기밀 서류를 가지고 김서연을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재욱의 모든 통신 기록과 회계 장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욱의 은밀한 금전 거래와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김민준은 이재욱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이재욱이 태경그룹의 기밀을 빼내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모두 한나의 그림 속 송아라는 글자와 일치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욱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김민준은 이제 이재욱을 정면으로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재욱과의 마지막 싸움에 나설 준비를 했다. 한나의 작은 그림은 이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김민준은 이재욱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이재욱이 태경그룹에 심어둔 스파이의 정체를 폭로하고 언론을 매수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린 모든 증거를 모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재욱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재욱은 자신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모든 사건을 김민준의 조작으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민준이 한나를 이용해 송아그룹을 음해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재욱은 김민준의 약점이 한나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한나를 다시 납치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나를 납치하여 김민준의 눈앞에서 그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라고 지시했다. 이재욱은 김민준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윤리와 도덕을 버렸다. 그는 김민준이 한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김민준이 이미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김민준은 이재욱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고 그는 한나를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켰다. 한나의 경호는 한층 더 강화되었고 그녀는 김민준의 가장 신뢰하는 경호원들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이재욱의 부하들은 한나를 납치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김민준의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그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욱의 모든 범죄 행위를 폭로했다. 이재욱은 자신의 부하들이 배신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그들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김민준은 이재욱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는 이재욱이 김서연을 살해하고 한나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재욱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송아그룹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재욱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한나라는 작은 아이로 인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최후의 순간, 김민준은 이재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재욱 회장,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이재욱은 김민준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네가 감히 나를 이기려 하다니.
내가 너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민주는 그의 절규에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탐욕과 오만은 이미 당신을 파멸시켰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해치려 했고, 그것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차갑게 말했다. 이재욱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나의 존재는 김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그는 한나를 자신의 품에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이재욱의 몰락은 언론과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견고해 보였던 그의 제국은 김민준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는 김서연의 죽음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한나를 유기하도록 사주했으며 태경그룹의 기밀을 빼내려 했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이재욱을 구속했고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에 연루된 모든 인물들을 체포했다. 송하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고 이재욱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김민주는 이재욱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상실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나와 김서연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그는 한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녀의 과거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한나를 자신의 친딸로 공식적으로 입양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그는 한나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김민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었다. 태경그룹은 이재욱의 음모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사실에 대중의 신뢰를 회복했다. 김민준은 기자회견을 열어 태경그룹이 더 이상 단순한 이익 추구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했다. 그는 한나를 자신의 옆에 세우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세상에 알렸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고 태경그룹은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재욱과의 싸움은 김민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성공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한나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나의 사랑스러운 아빠이자 태경그룹을 이끌어가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다. 한나의 존재는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했다. 한편 김서연의 가족들은 이재욱의 범죄 행위가 밝혀진 것에 대해 김민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김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한나가 김민준의 딸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도 한나가 좋은 아빠를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기뻐했다. 그들은 김민준에게 한나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김민준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한나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욱과의 싸움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김민준은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었다. 이재욱과의 길고 지루한 싸움이 끝난 후 김민준의 삶은 평화를 되찾았다. 그는 한나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딸로 입양하는 절차를 모두 마쳤고 한나의 이름은 김한나로 바뀌었다. 한나는 자신의 이름에 아빠의 성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매일 아침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해 주었고
그 작은 목소리는 김민준의 하루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한나의 따뜻한 사랑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태경그룹은 김민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는 이재욱의 악행을 통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태경그룹을 단순한 이윤 추구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윤리경영팀을 신설하고 모든 사업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또한 그는 한나를 위해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의 신뢰를 얻었고 태경그룹은 새로운 이미지로 거듭나게 되었다. 김민준은 한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그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한나와 함께 놀아주고 그녀의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한나는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김민준은 한나를 보며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나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매 순간 감사했다. 김민준과 한나의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김민준이 성공한 사업가에서 따뜻한 아버지로 변모하는 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한나는 김민준의 삶을 구원한 천사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었고 그의 가족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이 모든 것은 한나를 통해 시작된 기적이었다. 김민준은 한나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에게 한나야, 네가 아빠의 삶을 구했어. 고마워 라고 속삭였다. 이재욱은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후회와 절망에 빠졌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한나라는 작은 존재가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김민준이 한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만함의 결과일 뿐이었다. 한나의 존재는 김민준에게는 축복이었지만 이재욱에게는 저주였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민준의 삶은 한나를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한나의 웃음소리와 밝은 발걸음이 집 안곳곳을 채웠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나의 도시락을 싸주고 그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회사에서는 냉철한 총수였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자상하고 따뜻한 아빠였다. 그는 성공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나를 통해 깨달았다. 태경그룹은 김민준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윤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한나를 위해 설립했던 아동복지재단을 더욱 확장하고 전 세계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고 태경그룹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한나는 김민준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아빠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매일 아침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해 주었고, 그 말은 김민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한나의 존재는 김민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고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기쁨과 희망이 되었다. 이재욱은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에 대해 후회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한나라는 작은 존재가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자신과 그의 가족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김서연의 가족들은 한나와 김민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김서연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그녀의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은 한나와 함께 저택의 정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한나는 김민준의 손을 잡고 아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다. 김민준은 한나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재욱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거로 남았다.